네, 8월 2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70선 마감했고 3.65%로 폭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6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8천억 매도, 기관이 또 8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마감했고 4.2% 지수 폭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4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 1,500억에서 900억 팔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7,000선 마감했고 2.3% 급락 마감했고 S&P 500은 5,400선으로 1.37%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69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917원까지 올랐습니다. WTI 유가는 76불 정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증시가 코로나 이후에 한 거의 2년, 4년 만에 최악의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3.6%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1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2011년 이후에 단일 종목 하이닉스가 10% 이상 빠진 날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최악의 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빠졌고 뭐 전쟁 관련된 석유, 뭐 2차 전지,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통신이나 뭐 밸류업 주식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주도 몇 종목들은 선방을 했고 엔터주들이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엔화 상승에 힘입어 좀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6%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인텔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20%? 장,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1% 정도 시간으로 빠지면서 국내 시장에도 반도체 관련돼서 폭락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수가 2024년 7월 29일 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 이 일봉의 시가는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가가 깨진다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저는 계속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8월이 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중동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AI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수나 이런 기술적인 차트도 같이 깨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지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에 멈춰준다면 또 다시 재차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8월은 추세적인 하락이 안 나오게 이 선을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니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번 볼까요?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일목균형표상 이제 구름대를 뚫어서 내려가면은 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일목균형표를 뚫어서 내려갔고 그 다음 지지선인 어, 4,607, 4,700선 거의 이 선을 좀 지켜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좀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중심이자 핵심인 엔비디아는 어떤가 봤는데 엔비디아는 어, 이틀 전에 12%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구름대가 뚫렸던 걸 복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6% 정도 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진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구름대가 뚫리면 이제 거의 100불대, 100불에서 뭐 96불 사이 때 이제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도 지지선이 좀 거의 세 군데 정도 있죠. 앞에 밑에 바로 있는 121선인가요? 이 이동평균선도 있고 지지선도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암울한 상황이고 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과거 차트랑 좀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큰 상승 나왔을 때 이 당시 매물대 라인하고 좀 비슷한데 이 당시 한 10% 정도 지수가 폭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은 한 요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했다가 다시 쫙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돌림세 반등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은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시 내렸을 때 담는 형식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 선을 지키는지가 나스닥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 증시 이제 단기 발작 충격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 반등할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 이어인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오늘 나와서 시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고 흥분해서 바로 사지 말고 경제 지표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리세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될 시기라고 합니다. 좀 내렸다고 해서 바로 막 사고 이러는 것보다 좀 추세적인 변화가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차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지금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주식을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만전자도 깨졌는데요. 증시 급락의 4대 요인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죠. 그리고 엔비디아, AI 우려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중동 전쟁 이 네 개의 요인을 뽑았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고점 대비 10% 내외로 낙폭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업종별로 대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한 3% 정도 내렸는데 10% 내외 고점 대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 저 지지선 깨지면 추가적으로 코스피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월가에서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을 기록했는데요.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데 7월에도 50 아래로 한 47점 몇으로 그때도 위축 국면이 나와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7월에는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7월에 안 했죠. 그리고 9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월가에서는 이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포가 확산된 이유는 고용지수가 전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점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지수가 코로나 때 2020년 5월 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급락한 적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실업률, 고용 이쪽이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또 오늘 실업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우 긴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도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제 전쟁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추가 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중동 맹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 약속을 이제 미국이 재확인했고 해리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제 드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미국이 말했고요. 미국 군사 지원을 신규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이것은 뭐 방어적 차원이다, 뭐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압박되는 상황으로 그래서 더욱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엔캐리 청산이 앞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추가적인 추세적인 하락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메리츠 증권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내년 말까지 미국채 7.8%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나 뭐 이렇게 해외에 투자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간과했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여파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인데,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밤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AMD가 신고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고객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AMD 제품을 쓸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반복점 위반 조사를 착수하겠다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반도체 시장을 대만이 점령했다. TSMC와 엔비디아 뭐 다 대만 위주의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또 반독점 위반 조사 바로 착수하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에 있어서 또 약간의 노이즈가 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호재라고 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8월 28일에 있을 실적 발표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의 신제품 출시 이거밖에 이제 믿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시황과 매크로적 관점 그리고 엔비디아 종목적인 관점으로도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릴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실적 발표, 인텔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간으로 20% 폭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0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배당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어, 매출은 12.8빌리언, 예상치가 12.9빌리언인데 매출은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20억 달러 평균 적자 나왔고 파운드리에서 28억 달러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KPX 투자도 줄인다고 해서 인텔은 이번 실적이 정말 빅테크 기업 중에 거의 최악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가 하는 파운드리가 TSMC 공격하면 인텔이 좀 대체할 것이다라고 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파운드리가 엄청난 적자가 나온다는 거는 TSMC를 아직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대만 기업들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할지 트럼프가 되면 그런 것도 좀 마냥 압박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기업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애플은 나쁘진 않게 그냥 쏘쏘하게 나왔고 아마존이 약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모두가 우려한 거 대비해선 좀 선방했고 매출과 EPS 뭐 살짝씩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보합 정도 마감했고 아마존은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시간으로 한 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은 막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뭐 가이던스가 뭐 낮게 나왔다. 앞으로가 좀 실망이다. 이러면서 크게 빠지고 있는데 ARM을 비롯해서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장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약간 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쉬지 않고 24년 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이 조정 구간이 이 매크로적인 관점 전체적으로 섞여서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기보단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느낌이 듭니다. 이제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46.8이 나왔고, 그 중에서 고용 쪽이 전달 대비 5.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둔화세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의 큰 하락은 그냥 이런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가장 유력한 이유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트리거가 미국이 미국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강력하게 말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지금 엄청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큰 영향 현재 끼치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에 대한 우려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펀더멘탈이 강력하다고 해도 시장의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고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또한 AI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요 라인을 이탈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달은 조정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장의 내러티브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인 8월 28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엔비디아가 가이던스가 또 낮게 나온다면 실적 발표 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 또한 거의 28일이면 8월 말이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동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실업률 발표가 있는 날인데 실업률 또한 높게 나온다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또 심해지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외 변수인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중동 전쟁, AI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바꿀 만한 지표가 나오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뭐 계속 폭락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조정이 좀 크게 나온 다음에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정 장세가 좀 크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 잘 체크하면서 시장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